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은요, 먼저 이 수열의 극한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자, 수열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마지막 n번째 항까지 구하는 게 수열이었죠. 이걸 일반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한 번째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이게 아주 끝없이 계속 간다고 할 때, 자, 이런 것을 우리 끝없이 계속되는 이런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하죠. 무한수열. 자, 무한수열에서 도대체 이 an이 아주 커지면 얼마의 값을 가질까요? 라는 게 이 극한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적죠. 무한대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이것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어쨌든 자, 무한대라면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한없이 가까워져서 이 an이 어떤 값 알파를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an은 알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자, 이 무한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자, 무한대는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상태. 자, 무한대는 넘버가 아니라 스테이트가 됩니다. 상태죠, 상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도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는 똑같으므로 무한대가 됩니다.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한없이 커져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무한대요. 자, 그럼 무한대에서 어떤 상수를 더해도 역시 한없이 커져가는 거 똑같죠? 자, 이때 이 상수는 양수라고 합시다. 자, 그럼 무한대에서 어떤 상수를 빼도 역시 무한대 됩니다. 아무리 큰 수를 빼도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느낌이 좀 와야 되거든. 그런데 무한대라는 것은 있잖아.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라도 어떤 시간에 크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에 정말 힘들어요. 자, 무한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수.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그게 무한대일까요? 아니에요. 그 수는 무한대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무한대하고 비교하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야. 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제 시간의 무한대는 우리 영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두 사람이 사랑할 때 난 널 영원히 사랑해 이 자식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때요. 이 영원히 사랑해에서 이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자, 그러면 영원을 한번 우리 지각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쇠공이 있습니다. 자, 쇠공이 있고요. 파리가 앉았다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면 파리가 계속 앉았다 날아가면 닳겠죠. 물론 파리의 다리가 먼저 닳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바닥에다가 이 펜을 계속 문지르면 이 펜이 점점 깎이잖아요. 그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앉았다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면 파리의 다리가 먼저 닳겠지만 파리는 무진장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무진장 공급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파리는 계속 공급이 되면 쇠공도 좀 닳겠죠. 그제? 닳아요. 물론 닳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쇠공이 점점 작아져서요. 점점 작아져서 쇠공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자, 근데 쇠공이요. 지구만한 쇠공입니다. 지구만한 쇠공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만한 쇠공에 파리가 앉았다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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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날아가면 이게 좀 닳긴 닳겠죠?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 지구보다 더 단단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구가 사실 파리에 의해서 점점 작아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 지구가 닳아서 없어질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럼 이 시간을 영원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건 영원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아서요. 영원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지구만한 쇠공은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영원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원하고 이 지구만한 쇠공이 팔에 의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하고 같은 시점에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영원은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했더니 벌써 이 지구만한 쇠공은 닳아서 없어진 거야. 자, 이게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생각할 수 없을 뭐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상당히 긴 시간이 바로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간상의 무한대가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것은, 수에서 무한대라는 것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에다가요, 천조를 빼도 무한대에 비해서는 천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한대는 끄떡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무한대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보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무한대에다가 아주 큰 수를 나누어도 이게 뭐 천조, 뭐 일경, 뭐 상관없어요. 무한대는 그대로 끄떡없습니다. 자, 근데 음수로 나누면요, 부호는 바뀌겠죠?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무한대가 되고요. 자,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해도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아니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는 바뀐다. 자, 그럼 이제 무한대의 중요한 개념은요. 자, 무한대는 차수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개수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차수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5무한대가 무한대보다 크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무한대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 하지만 무한대의 제곱이 무한대보다는 크다. 이건 맞아요. 차수와 상관이 있단 말이야. 무한대의 제곱은 무한대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할수록 주종차 커요. 그래서 무한대의 제곱하고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대의 제곱이 너무너무 더 큰 거다. 그래서 무한대에서 상수를 빼면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 이해되죠? 자,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를 빼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무한대로 묶어내면 무한대 마이너스 1. 자, 무한대 마이너스 1도 1을 빼나마나 무한대죠? 그럼 이건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결국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의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무한대의 제곱보다 무한대가 너무 작아. 무한대의 제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무한대 무시하고 그냥 무한대의 제곱만 적어줍니다. 근데 답을 적을 때는 무한대 제곱을 무한대라고 적어주면 되죠. 오해하는 학생들 있잖아. 어머 선생님 신기하네요. 앞에 게 없어지고요. 뒤에 게 부호가 바뀌었어요. 라는 게 아니야. 응? 뒤에 게 없어지고 앞에 게 무한대의 제곱이 남는데 무한대의 제곱을 답 적을 때는 무한대라고 바꾸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무한대의 세제곱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제곱 필요 없고 무한대의 세제곱 남죠? 무한대의 세제곱도 역시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무한대의 개념을 알았죠? 자, 이제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 보겠습니다. 자, 무한수열 n에서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값은 알파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이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를 우리는 어떤 값을 가질 때는 수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값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1, 2, 3 해서 이렇게 n이 된다면 이거 계속 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무한대가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 an은 무한대를 가집니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값이라고 이야기해야 안 해요.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상태란 말이야. 따라서 이건 어떤 값을 가진다고 이야기 안 하고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의 반대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발산하자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n으로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음의 무한대로 역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요 a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쭉 나가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죠. 요런 것을 진동이라고 하고요. 이 진동도 역시 발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은 사실 세 종류가 있네요. 그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떤 값을 가질 때만 수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무한대의 계산 중에서 중요한 건 보자. 자,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나누어도 끄떡 없어요. 그러면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가 될까요?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은 0.1이죠. 분모가 점점 커져요. 100분의 1은 0.01이 되겠고요. 1000분의 1은 0.00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분모가 아주 큰 것 분의 1은요. 얘는 0.0000001로 거의 얼마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거의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 상수는 0이에요. 자, 이때 0은 정확한 0이야? 아니면 너무 작아서 0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있긴 있죠? 근데 너무 작아서 0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0을 무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요. 이건 0이 되긴 되는데 마이너스 0이 되겠네요. 하지만 0은 부호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0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는 얼마라고? 0. 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상수도 역시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0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는요, 이제 극한을 구해라는 것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잘 보세요. 무한대로 쫙 가면 얘가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이 되죠?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 자, 무한대분의 1은 0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요거 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2는요. 자,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2죠?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1을 빼도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무한대로 이건 발산한다. 자, 다음에 이건 0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세 번째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요.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하면 0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하면 2가 되고, 1 더하기 마이너스 1하면 다시 0 되고, 2 되고, 0하고 2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고요. 이 진동도 발산이 되죠. 자, 이제 수렴하고 발산. 어떤 값을 가질 때만 수렴. 나머지는 발산인데요. 발산은 세 종류.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어요. 자,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자,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은요. 두 무한수열 an과 bn이 수렴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렴할 때. 자, an의 극한은 알파로 가고요. bn의 극한은 베타로 갈 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AN은요, 이 상수 K는 밖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리미트가 덧셈, 뺄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곱셈, 나눗셈 안으로도 따로따로 들어가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요. 나눗셈 안으로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어떤 거였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는 이게 덧셈의 뜻이니까 곱셈 안으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서 따로따로 계산은 안 되지. 시그마는 곱셈으로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심지어는요 이렇게 지수 위쪽으로도 리미트 들어가요. 지수, 로그, 상관함수 안으로도 다 들어갑니다. 제한 조건이 없죠. 자, 다음 5번은 보세요. 요거 정확하게 가면 이렇게입니다.
자, an과 bn이 이렇게 있고요. 리미트가 붙잖아. bn이 항상 크단 말이야. 그러면 무한대를 보내도 크겠죠? 하지만 보세요. 자,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수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은 자,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분의 1은 0되죠.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또 0이죠. 자, 그러면 극한을 취하면 n 플러스 1분의 1과 n분의 1의 극한은 서로 같죠. 그래서 리미트를 취하면 이 꼴이 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가 들어가면 이 꼴이 없는 부등식도 이 꼴이 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6번 중요한데요. 이거 샌드위치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an과 bn 사이에 cn이 있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가 딱 들어간단 말이야. 자, 리미트로 들어가면 극한이 들어가면 이 꼴이 없던 부등식도 이 꼴이 생기죠. 자, 이 꼴이 없던 것도 리미트를 붙이면 이 꼴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an과 bn이 똑같이 만약 알파를 가진다면 양쪽 모두 알파잖아. 그럼 가운데도 알파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값을 가지면 가운데 있는 값도 그 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샌드위치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자, 리미트가 1로도 들어가고 1로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2, 요거 마이너스 0 되는데 그냥 0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제? 무한대는 상수는 0이죠. 0 더하기 0은 0이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요, 얼마예요? n분의 3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자, 보세요. n제곱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무한대를 여기 넣어놓으면 되겠다, 그제? 무한대분의 3 마이너스 2. 얘는 n이 없으니까 그냥 2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무한대는 상수는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를 해도 무한대 그대로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역시 무한대고,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고요. 무한대는 상수는 0이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이 수가 양수일 때는 양의 무한대, 음수일 때는 음의 무한대, 역시 나누어도 무한대는 변함이 없는데 부호는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건 an의 극한이 3이죠? 그럼 보세요. 리미트가 들어가면 분자분만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2는 밖으로 뺄 수 있다고 그랬죠? 1은 리미트가 아예 없죠? n이 아예 없으니까 됐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3은 밖으로 빼고요. an. 자, 그럼 보세요. an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3으로 바뀌고요. 이것도 3으로 바꾸면요. 남은 것은 2 곱하기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3. 그래서 7분의 9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제 9번은 밑에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 자, 극한값의 계산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극한이거든요. 자, 제대로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 반드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눕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분의 3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를 구해봅시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죠? 자, 그러면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보는 겁니다. n제곱 나누면 1이고요. 요거 n제곱분의 2가 되니까 얘는 n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제곱 나누면 n 하나 남죠? n제곱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고요. n제곱 나누면 여기는
n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를 보냅니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예요? 0되고요.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것도 0되죠. 자, 그러면 남은 것만 보세요. 1분의 3n 플러스 1이 남는데요. 자, 이 n에다가도 무한대를 집어넣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 무한대 1 더해도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뭐도 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같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자, 그 다음에 5n 제곱 마이너스 4를 보겠어요. 자, 분모의 최고창이 2차니까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세요. 자, n 제곱 나누면 이게 2가 되고요. 얘는 n분의 3이 되겠네요. 그리고 n 제곱분의 1이고, 자, 이건 n 제곱 나누면 5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대를 보내봐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죠. 무한대는 상수는 0.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니까 무한대의 상수는 0되고, 남은 것은 2분의 5만 남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 비만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n 세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5분의 4n 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자, 분모의 최고창이 n 세제곱 3차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나눠주면 1이고요. n 세제곱으로 나면 n 제곱분의 2고요. 그 다음에 n 세제곱분의 5가 되고요. 분자는 n분의 4가 되겠네요. 그지? 더하기 n 제곱분의 6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대를 보내보는 겁니다. 자,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 무한대의 상수는 0, 무한대의 세제곱도 무한대고 무한대의 상수는 0. 자, 무한대분의 4는 무한대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죠. 자,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무한대의 제곱도요, 무한대. 자,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고 무한대의 상수는 0 되죠. 그러면 보세요. 분자는 전부 다 0, 0, 0이니까 0이고 0 나누기 1도 0이죠. 그래서 분모가 더 큰 경우는 0이 되죠. 자, 이거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푸는 방법은 최고차항만 남기고 지운다 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최고차항 하나, 분모에도 최고차항 하나,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한대 제곱하고 무한대가 있으면요, 무한대의 제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한대는 무시합니다. 자, 무한대의 세제곱, 무한대의 제곱 상수는 당연히 무시. 무한대의 세제곱이 무한대 제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무한대 제곱도 무시하고, 분자의 한개, 분모의 한개 남겨요. 그럼 요거는 약분해주면 얼마나 돼요? 자, 약분하면 n 제곱 약분하면 요거 3n만 남죠. 자, 3n 무한대 보내면 3 곱하기 무한대, 그럼 이건 무한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자, 분자 분모의 최고창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건 n 제곱 약분하니까 바로 2분의 5라는 답을 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분자 하나, 분모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앱니다.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n 제곱 약분하면 n분의 4가 되죠. 무한대분의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0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푸는 방법은 뭐라고? 최고차항만 남기고 지워주세요 라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하나만 씩만 남겨요. 약분하면 답은 2. 간단하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극한. 자, 요것은요, 루트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루트가 있을 때는요, 유리화합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예요.
자, 근데 루트가 없는 다항식의 경우는요, 최고창으로 묶어내는데요. 이렇게 안 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마이너스 2n제곱. 그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요. 최고창으로 묶자는 이야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세제곱 묶어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거든.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되니까 남은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세제곱 곱하기 1이죠.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의 세제곱 곱하기 1. 무한대의 세제곱도 무한대죠. 답은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무한대 세제곱이 있고 무한대의 제곱이 있으면 이거 필요 없잖아. 그래서 무한대 세제곱만 남기면 되지. 그래서 답은 무한대의 세제곱, 즉 무한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 그래서 문제가 거의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는 경우는 다 유리화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죠. 자, 2번. 자, 루트가 들어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럼 이건 유리화하는 겁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 들어갑니다. 자, 분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에다가, 자, 똑같이 이제 얼마를 곱하면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곱해요. 자, 그러면 분자를 보세요. 합차죠. 합차는 앞제곱 마이너스 뒷제곱이니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분의,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합차는 앞제곱, 자, 왜 앞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자, 뒷제곱 n제곱이죠. 없어지네요. 자, 남은 것만 보세요. 요거랑 요렇게 남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뭐만 남기고 지워요. 최고층만 남기죠. 3n 필요 없고요. 자, 루트 n제곱, 이거 몇 차예요 사실. 루트 n제곱은 n이니까 1차죠. 그럼 얘도 살아남아서 n이 되고요. 분자는 3n이 되잖아. 그럼 얘는 2n분의 3n이므로 약분하면 2분의 3이라는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가 들어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 하자고?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니까 최고차항만 비교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요거 유리화, 이것도 유리화하고 이것도 유리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잘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은요. 자, 등비 수열, 자, R의 n제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요. 자, R의 n제곱은 뜻이 뭐예요? R이 몇 개 곱해진 거예요? R이 n개 곱해진 거죠. 그런데 자, 리미트가 붙어서 n 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R이 몇 개 곱해져요? R이 무한개 곱해지잖아, 그지? 무한히 곱할 때, 자,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일 때를 보세요. 자, 이걸 계속 곱해봐. 2분의 1, 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무한대분의 1 돼서 0 되겠죠, 그죠?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이 됩니다. 계속 곱할 때 말이야. 계속 곱하면. 자, 그러면 다시 R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음수도 있죠? 자,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가죠?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플러스 64분의 1 마이너스 128분의 1 점점점점 폭이 작아져서 나중에는 얼마 되겠어요? 0 되겠지 0.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요. 이건 0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둘 다 0의 값을 가집니다.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얼마 된다고? 0 되죠? 자,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대 없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절대값이 이제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요. 자, R이 2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2의 무한대 제곱이에요. 2를 계속 곱해요. 2, 4, 8, 16, 32, 64 점점점 커져서 뭐가 돼? 무한대가 되죠. 자, R이 마이너스 1 때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마이너스 128 플러스 256 마이너스 512. 우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커지죠?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둘 다 발산한 것은 분명하죠. 자, 크기 자체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요, 얘는 발산하겠습니다. 발산은 크기 자체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R이 1일 때는요, 그러니까 1의 n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R이 1일 때는 아무리 곱해도 1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R이 1일 때는 1의 값만 가집니다. 즉 1의 값에 수렴하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는 진폭도 일정하게 진동하게 되죠. 진폭이 일정하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순수한 진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요, 어떤 값을 가지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죠. 자, 그래서 요까지 생각합니다. 자, 이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렴할 조건은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자, 절대값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있죠? 그래서 수렴 조건은 어떨 때 수렴하는 겁니까?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의 이꼴이 꼭 붙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열은 A, R의 n-1제곱이죠. 자, 이것의 수렴 조건은요, 마찬가지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의 이꼴이 붙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초항이 또 얼마면 항상 수렴해요. 얼마면 수렴하겠어요? 자, 초항이요. 0이 되면 되죠. 그럼 0 되면 뭘 곱해도 계속 뭐만 나와? 0만 나오니까 0에 수렴하지. 그래서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경우는 초항이 0 되는 경우도 수렴한다 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풀었잖아. 푸는 건 우리는 요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했어요? 아, 발산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따로 떼서 순수하게 진폭은 일정하게 진동이라고 했고요. 자, 요게 바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죠. 이건 0에 수렴하고요. 자,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1의 이꼴이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A가 따로 떨어질 때는 초항이 0 되는 것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요것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여러분 무한대의 경우 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요거 이제 치수 형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원래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풀었는데요. 리미트 자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분의 자 5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분모의 최고창이 없네요. 최고창이. 아 최고창 대신에 5의 n제곱하고 3의 n제곱이 있으면 자 어디가 더 크겠어요? 5의 n제곱이 크죠? 근데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5의 n제곱이 무한히 큽니다. 따라서 분모의 최고창 대신에 밑이 큰 것이 최고창이 걸랍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창 대신에 얘는 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점을 나눕니다. 자, 분모의 밑이 5하고 3 두 개 있으니까 자, 밑이 크다면 5의 n제곱을 이야기하죠. 자, 5의 n제곱으로 분점을 나누면 얘는 1 되고요. 얘는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얘는 5의 n제곱 나누면 5 하나만 남겠다 그지? 그리고 얘는 5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요 더 보세요.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요거 묶어내면 뭐가 돼요? 5분의 3의 n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얘는 5분의 4의 n제곱이 되지. 자 이제 잘 보세요. 공비가 5분의 3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절대값이 1보다 작지. 5분의 4도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점 곱하면 작아져서 0 되죠. 자 이것도 역시 무한히 곱하면 0 되죠. 그럼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1분의 5만 남았지. 그래서 5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었어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점을 나누자 말고는 뭐였어요? 최고창만 남기고 없애라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얘도 밑이 최대인 것만 남기고 지운다 라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자 밑이 최대인 것만 남기고 분점은 하나씩만 남기고 없습니다. 이거 없어지고요. 얘 없어집니다. 그럼 얘만 남죠? 그럼 얘는 약분하면 5의 n제곱 날라가고 5의 1제곱은 남잖아. 그래서 답은 5가 되죠. 이렇게 하면 정답 빨리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 형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지수 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밑이 큰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자 얘도 그럼 보시면 자 보세요. 자 4하고 3이 있으면 3 없어지고요. 4만 남죠? 4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약분하면 4가 되죠. 정답은 4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3하고 2가 있으면 2 없애고 3하고 2 있으니까 없애고 요것만 남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점화식을 배우고 난 뒤에 풀이하는 건데요. 점화식 제대로 잘 기억하는 학생은 요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될 거고 점화식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면 요건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 자 점화식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장은 3이고요. n 플러스 1항은 an 플러스 2n으로 정의되는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제곱분의 an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 이제 더해지는 게 어떤 수열을 가지니까 이게 바로 객차 수열이죠. 요것이 바로 객차의 일반항 bn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객차 수열의 수열 공식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가 얼마요? 2n이죠. 2n n이라고 적으면 안되죠. k로 바꿔주셨고요. 자 a1은 3이고요. 2는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2 곱하기 자 1부터 n-1까지 자연수합은 2분의 n에 n-1이죠. 이는 약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an이 된단 말이야. a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죠.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만 따지자고? 최고창만 따집니다. 그럼 요렇게 약분해주면 답은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됐고요. 자 이게 점화식만 있으면 알면 되는데 2번은 중요해요. 자 2번은 보세요. n분의 an이 3일 때 이걸 찾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좀 이런 식으로 안 풀 거예요. 자 n분의 an 모양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걸 3으로 적을 수 있죠. 자 이 식은 그럼 n분의 an이 되려면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면 되죠.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면 n분의 an 더하기
n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자, 2 곱하기 n분의 a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미트가 분점으로 들어갑니다. n분의 an이 얼마요? 3이죠? 그럼 이게 얼마? 3. 여기 얼마? 3. 그럼 n 들어있는 식은 다 없어졌네요. 그럼 남은 것은 3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1. 그래서 이건 5분의 7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때 여러가지 내용들,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밑에 나머지 문제들, 그리고 교과서 수능 문제들 풀어오시고 수업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잠시만 한 번 더 쭉 훑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수열의 수렴. 어떤 값을 가질 때만 수렴한다고 하죠? 그때를 우리는 이 수렴 값을 극한 내지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질지 않을 때, 어떤 값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럴 때를 발산이라는데요. 발산의 세 종류 있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은요. 자, 첫 번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들어가주면 돼요. 그리고 an이 bn보다 작아요. 하지만 극한값을 구하면 작거나 같다로 이 꼴이 없는 식도 리미트로 들어가면 이 꼴이 붙는다. 자, 그리고 샌드위치 공식. an과 bn 사이에 cn이 있단 말이야. 근데 an, bn이 동시에 알파를 가지면 가운데 있는 cn도 알파를 가지게 되죠. 자, 이게 샌드위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값 계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제대로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점을 나누자. 근데 빨리 푸는 것은 최고창만 남기고 치웁니다. 그러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은 어떻게 좀 돼요? 무리식이 있는 경우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무리식은 유리화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루트가 보이잖아? 그럼 유리화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되고요. 절대값이 1보다 크면 크기 자체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R이 1이면 1이 나오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순수하게 진동만 합니다. 자, 그래서 R의 n제곱의 극한을 보낼 때 이게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기억하시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 R의 n-1제곱으로 A가 더 나와 있을 때는요. 그 A가 0 될 때도 수렴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제 문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치수 형태는 어떻게 하죠? 제대로 푸는 방법은 분모의 밑이 최대인 것으로 분점을 나눈다는데 빨리 푸는 방법은 뭐라고? 그렇지. 역시 밑이 최대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an을 포함한 극한 중에서요. 자, n분의 an이 얼마라고 주어지면 주어진 식을 전부 다 n분의 an 꼴로 바꿔주시면 그걸 그대로 써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정리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꼭 풀어보시고 개념을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